오늘은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묻혀서 정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적폐, 그 중에서도 정피와 관피아가 난무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갖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무금융의 여러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제노조 김갑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건설공제노조 정상용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건설공제노조 김영준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마하영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전문노조 장보중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보증보험노조 김영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노조 김용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노조 최경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회견 진행은 건설공제노조 김갑진 위원장님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금융노조 마과용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취지와 거기에 대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준 사무국장님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공제노조 김갑진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김갑진입니다. 낙하산 문제 여러분들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저희 건설공제조합이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을 준비한 이유는 낙하산 간피와 정피와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만하기에 이르렀기에 이 사실을 적시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금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963년에 설립됐고요. 자본금이 현재 1만여 종합건설회사가 출자하여서 만들어 놓은 자본금 5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지금 현재 보증잔액은 약 한 103조 원, 그리고 융자, 보험, 이와 같이 건설산업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창립한 지는 5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낙하산 인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정부 지분이 한 푼도 들어와 있지 않은 이 건설공제조합에 왜 이렇게 낙하산들이 횡행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1993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만 내려다 보더라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내리 건설교통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관피아 적폐에 대한 사회의 대대적인 관피아 철폐 여론이 일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현 정한대 이사장 자리는 작년 11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부터 금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또 정부는 또 청와대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관피아 철폐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낙하산을 언제 내려보낼까 이런 시기 조절, 타이밍 조절 끝에 제대로 된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현재 이사장을 6개월 한시 위임이라는 건설공제조합 창립 이래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던 박상우 씨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되기에 이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러다가 5월에 통과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상황이 급반전해서 BH에서 정피아를 내려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저희가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 달 10월 13일, 10월 29일로 예정된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회에서 새로운 신임 이사장이 선임될 예정인데 아마 정피아 BH에서 내정한 사람이
임명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박상우 내정자는 취임도 못하고 낙마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뭐 저희는 어느 쪽이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강한 반대와 이것이 왜 이와 같은 1년간의 파행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국토부 산하의 공공금융기관이 왜 이같이 1년여에 걸쳐서 제대로 된 CEO를 맞이하지 못하고 파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선임하는 제대로 된 명문화된 구체화된 선임 절차, 선임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정관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한 이런 사례는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낙하산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수기,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장으로 우리가 뽑아야 한다는 구체화되고 공개화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간 지금 조직은 부유한 채로 이렇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을 위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구조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임구조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민주성의 원칙입니다. 즉 건설공제조합을 둘러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이사장 선임에 제대로 된 의사를 관여하자는 것이죠.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 대표를 포함해서 이사장 선임에 민주적인 어떤 민주성의 원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그간의 낙하산 인사를 뿌려대고 또 지금은 BH에서 정폐화를 뿌려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민주적, 불투명한 야합 인사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구체성의 원칙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추천과 총회 선임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은 있지만 이사장을 어느 시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체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성, 구체성,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망라한 이사장 선임의 선임 구조의 선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금융연맹의 부회장 마용입니다. 우리 건설공제조합은 순수한 민간기업입니다. 정부에서 단 한 푼의 출자가 없는 순수한 민간기업이죠. 건설회사 회원수가 1,500개가 넘습니다. 자산이 5조가 넘습니다. 보증잔액이 102조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정부에서 BH에서 정치인을 내려보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 그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연간 수억원의 연봉, 평균비를 써가면서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이사장이 전문성이 없는 이사장이 와서 제대로 건설공제조합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건설공제조합의 망가진 미래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1,500개가 넘는 건설회사들이 부실을 떠나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그 건설회사들이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공제조합 임직원들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건설공제조합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올 사람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라.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와 점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사장으로 선임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건설공제조합에 입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그 선두에서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낙하산들 놀이터냐? 이사장 선임구조 선진화는 적폐 해소의 시금석이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를 두고 정피아와 관피아의 자리 다툼이 점입 가병이다. 현 정환대 이사장의 임기가 작년 11월 4일로 이미 만료되었고 그 사이 2014년 10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낙하산 자리 보존을 위한 국토부의 시간 끌기 등으로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초 관피아 척결 여론이 잠잠해지자 국토부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씨를 슬그머니 내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취업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올해 4월경 전문 건설업자가 직접 수주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와는 강행하자 종합건설업계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토부 출신 박상우 내정자에 대한 업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서 선임이 계속 지연되더니 이번에는 정치권 이사인 새누리당 소속의 모 씨가 새로이 내정됐다는 설이 회자되며 관피아 낙하산도 모자라 정피아 낙하산까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공공기관도 아니며 더구나 정부 지분 무일푼인 건설공제조합 같은 조직이조차 관피아, 정피아의 악의 다툼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해 정권의 위력이라도 보이겠다는 것인가? 낙하산 인사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대선에 당선된 박 대통령이 그 이듬해 세월호 참사로 대별되는 관피아 폐해로 인해 온 나라가 실험하면서 대통령마저 이를 적폐로 표현하며 그 일소를 다짐하였던 상황이기도 하다.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는 1963년 건설공제조합이 창립된 이래 수십 년간 관피아의 성역이었다. 시간을 좁혀 1993년 이후에 선임된 이사장만 보아도 6명 모두 국토부 출신의 관피아였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보증, 융자, 건설공사보험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금융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인물로 채워졌던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임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임 절차는 조합 창립 50년 이후 단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 낙하산을 받아들이기 위해 요식적 절차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건설공제조합이야말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누적된 폐의의 일소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만한 조직이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이사장 선임 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1년간의 병행 파행으로 조직은 그 방향타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은 이러한 폐단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사장 선임구조 선진화를 요구하여 왔다. 이사장 선임구조 선진화는 업무 역량 전문성과 선임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었다. 세 가지 원칙은 민주화, 구체화, 투명화이다. 민주화란 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구체화란 선임 시기와 방법, 그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투명화란 이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보증을 주로 하는 기관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물론 업계나 정부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인 인사가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되어야 함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자리에만 현안이 된 탐욕스러운 일부 정치꾼들의 작태,
그리고 관료 집단의 구태에 분노한다. 또한 전리품인 양 후진적인 구태를 답습하며 함양 미달의 임무를 낙하산으로 내리꽂으려는 모든 시도에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며 민주적인 선임 절차를 거친 정당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가 선임되는 그날까지 건설공제조합 전 직원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무기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투하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